그런데 부실관리 논란 자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 선관위는 투표함을 사무국장 방에 놨고 부천 선관위는 CCTV가 가려진 방에 방치가 됐습니다. 최병문 의원, 이게 원래도 이랬던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선관위의 부실관리를 몰랐던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근데 저희도 이제 선관위 취재를 과거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CCTV가 설치된 곳에 그 투표함을 보관하도록 명문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없거나 가려진 저런 곳에 투표함을 보관했다는 것은 그 규정 위반이죠.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면 뭐 그 항구적으로 그렇게 했던, 항구적이라면 더욱더 문제고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저런 조치는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저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왜 CCTV 없는 상태에서 보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CCTV 자체가 저렇게 종이로 가려진 상태에서 거기에 놨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자유당 정부 같은 때 보면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것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 원인 규명을 우선 해야 되고 저 투표함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 충분히 이렇게 사전에 조사를 할 수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저 책임은 선거 전이든 후든 언제든 막론하고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의 해명도 한번 읽어볼까요? 참관인 올 때까지 잠시 사무국장 집무실에 놓아둔 것이고 CCTV 가려진 건 내부 회의에 노출될까 봐 그랬다. 문제 없다는데요?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표함이 사무국장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이라면 저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예. 투표함이 사무국장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만약에 거기에 CCTV가 없다면 그걸 달아야 될 것이고 가려져 있다면 그걸 떼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조치가 법령에 엄연히 명문화가 돼 있는데 선관위 직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투표함을 이렇게 무슨 소쿠리 같은 데 담아서 했다, 무슨 쇼핑백에 담아서 운반했다, 이런 거 관리 부실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CCTV 없는 데에 보관했거나 CCTV를 가리고 보관했다는 거는 예. 완전히 다른 일종의 부정 의혹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두 개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쿠리 박스 이 문제보다 좀 더 위험한 훨씬 수준의 더 위험한 관리다. 그런죠. 근데 장 변호사님, 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글쎄요, 이런 일이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물론 확진자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100번 양보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선거권이 박탈이 됐다. 이 부분 때문에 꽤 시끄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선거인 명부에서 A씨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일 투표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권 박탈당한 A씨는 이제 자신이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집행을 하던 중에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다면 사실 손해배상 청구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에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의 액수를 인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건도 비슷하게 본다면 200만 원 정도는 인정될 수 있겠지만 사실 200만 원으로 내일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 국민의 A씨의 그 마음이 달래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거권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냐. 선관위 여러 문제들이 지금 본물 터지듯이 릴레이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제도 저희가 내부 공무원의 고백, 직접 투표를 위배했다. 확진자 투표를 왜 다른 사람 참관이 대신 넣어주느냐. 이 부분 문제도 있었는데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지 치면 혼선치를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배 우려가 있다. 이런 내부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묵살됐다라는 얘기까지 좀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익명 게시판에도 대리 투입 지침 문제될 수 있다고 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대체로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물론 실수도 나오고 저희가 선관위를 질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나 수뇌부인 겁니다. 이게 대장동이랑 똑같아요.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님이나 현장의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초과 이 환수조항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3번이나 그걸 묵살시키고 부하 직원들 외압을 행사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빼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게이트가 된 거잖아요. 선관위 일도 똑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 대리 투입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반발 일으킬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말을 듣지를 않았을 것인데 결국 너무 단언하지 마시고 대장동까지 뭐 논평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또 절대 비교, 단순 비교가 시각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확실하잖아요.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윗선에서 묵살해서 국민적인 문제가 됐다는 공통점은 확실한 것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위시해서 책임질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 어떤 근거로 현장 직원들이나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묵살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그 해명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 못하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예. 이거 뭐 이제 이 선관위의 이 투표 관리 부분은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정쟁을 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불편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선관위가 이거를 끝날 때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아보니까 말하자면은 코로나 시절에는 총선하고 재보궐 때는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나름대로요.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이 되면서 말하자면 1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너무 많고 그런 데에서 투표하면 각 동사무소 투표소마다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확진자들이 그러면은 6시 이후에 7시 반까지 하는데 그 투표함에다가 던져서 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선거에 있는 분이 대리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을 중앙선관위에서 아마 지침을 세운 것 같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준비점이 있었으니까요. 이 선관위의 이런 투표 관리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되지만 이거를 가지고 무슨 선거에 무슨 쟁점을 삼아서 마지막까지 하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예의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심판볼 선관위가 갑자기 선수로 등장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그 편향된 활동을 변호사 시절에 해 오셨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데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의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2024년에 21회 총선까지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그거 참 걱정입니다. 야권에서 제기할 문제는 뭐 정치 편향 논란 이런 것보다 일단 그건 접어두더라도 무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선관위원장을 앉혔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 원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관위 업무에 관해서는 그렇게 뭐 정통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원래 판사들이 또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같은 걸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좀 관심이 있다면 이런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꽤 이 점검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원칙과 소신 뭐 이런 걸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선거 관리에 관해서는 선거 관리의 그 실무 책임자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노정희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이게 문제됐던 당시에 이제 출근조차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실무적인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리고 열정도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선 무효용 판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 노정희 위원장도 관여했고 이걸 두고 편향 논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일단 사실 그 대법원 주심을 맡았다는 건데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실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무죄가 됐을 때는 사실 무죄 의견이 7분, 그다음에 유죄 의견이 5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주심 그 대법관이라는 분이 뭔가를 주도해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와서 좀 사후적으로 그분이 뭐 정치 편향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데 정치 편향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과 지금 선관위가 이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분이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완전한 논리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갑자기 부실 선거와 이게 무슨 편향돼 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은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빠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내일도 일단 확진자나 격리자들 직접 투표함에 본인 투표를 넣게끔 하는 대책까지 마련을 했는데 내일 7시 30분까지 이 대책이 잘 반영이 돼서 선거 관리가 이제 더 이상은 차질이 없길 바라야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